안녕하십니까. JC인베스트 대부의 윤주호입니다. 오늘은 제1강 NPL은 무엇인가, 왜 돈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NPL은 Non-Performing Loan으로서 무수익 여신, 실채권을 의미합니다. 용어 자체의 의미상으로는 Non-Performing,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왜 수익률이 높을까요? 또는 왜 위험률이 전혀 없는 제로 리스키한 사업이라고들 할까요? 채권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담보부 채권과 담보부 채권. 여러분들이 신용을 이용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들이나 신용대출들의 수신계좌가 무담보부 채권이죠. 안전성이 매우 낮아서 카드사에서 채권 추심업이 가능한 신용정보 법인에게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담보부 채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어서 부동산의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요? 주식, 비트코인, 현금, 금덩어리 또 있겠지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은 부실이 나서 현재 무수익 여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와 같은 대부업 중 채권 매입 추심업을 허가받은 대부법인에서 매입하여 배당, 유입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만이 론세일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부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인 제재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NPL의 수익성, 안전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의 3요소가 뭔가요? 투자의 3요소는 안전성, 첫째도 안전성, 둘째도 안전성이고 그 다음이 환급성이고 그 다음이 환금성이고 그 다음이 수익률이겠죠. NPL 투자가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담보부 채권이고 그 담보를 두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넘버원 안전성 자산이니까. 그렇다고 아무 부동산이나 담보부 되어 있다 해서 NPL 채권으로 사들이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 한도 LTV 담보부 비율 내에서 대출이 나갔다가 부실이 난 경우의 것들, 그리고 그 중에 것들 중에서도 철저한 물건 분석이 이루어진 채권에 투자를 해야겠죠.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부자, 돈, 자산, 여러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위 키워드와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누가 뭐래도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어떤 오해가 정권을 잡건 대한민국의 넘버원 자산은 바로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일 겁니다. 웬만하게 벌어서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 시스템 경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어느 정도 자각하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인구 소멸, 불황,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 따위가 총 통화량만큼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부동산의 부증성과 영속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물론 부동산 경공매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경공매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경매나 공매는 이제 오히려 금매 물건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아파트 물건의 경우 낙찰가율이 109%에서 12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 규모가 큰 물건을 경매학원에서 지분 투자로 공투로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부천에 있는 구프랜드 경매학원 다들 아시죠? 태양바람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경매 대마왕. 태양바람 이분은 대한민국 경매 1세대시죠. 경매 공부하시면 위 두 분 중에 한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와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묻지마 공투죠. 유튜브 보고 확신에 차서 개발도 안 될 인천 무인도 자격도에 103억 정도 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해서 각설하고, 경공매도 이제 누구나의 시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바로 경공매를 이기는 NPL 투자가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NPL 투자
투자에 있어서 이제 채권의 NPL 채권의 안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부분을 제가 재해석해서 한번 채권의 물권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채권과 물권의 개념을 좀 아시나요? 쉽게 말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 채권은 1대1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채권자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이 채권을 안전하게 근저당 설정하여 물권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둡니다. 누구에게나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까지 근저당 설정하여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대비하여 사용 수익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선순위 혹은 후순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라는 심판자로부터 우선 수익을 배당받도록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내 돈이 안전하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PL 채권의 수익성, 왜 돈이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례를 그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NPL 채권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4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채권 매입 방식과 펀지 사기 유형 조심, 그리고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와 질권 대출 여부입니다. 먼저 NPL 채권 매입 방식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할게요. 용어의 정리를 하자면, 위 방식 중에서 저희가 론세일, 즉 말 그대로 할인율이 가장 큰 채권 매입 방식인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저희가 사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채권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거죠. 세일은 원래 영어로 판매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죠. 여기서 채권을 사고 팔 때도 론세일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사오는 것이 큰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모든 리스크를 가져오는 방식이고, 금융기관에서는 부실 채권을 확실히 털어내는 구조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도 헐값에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사후정산 방식은 이게 참 용어가 애매합니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이 용어를 서로 애매모호하게 써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인데 일반인이 들으면 엄청 헷갈립니다. 업체나 개인이 은행과 약정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넘기지 않은 채 경매나 공매를 통한 배당 수익을 농갈라 먹는 구조예요. 이걸 일부 대부업체들이 본인들 에코티 없이 원매자를 설득해서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사와요. 사온 후에 배당이나 방어입찰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먹자고 꼬십니다. 그리고서는 사후정산 방식의 채권 계약을 하신 겁니다 라고 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놓고 채권의 소유는 본인들이면서 근질권 설정 없이 원매자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계약서 달랑, 컨설팅 계약서 달랑 한 장 써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인수 방식도 이걸 또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채무인수 방식 이것도 사실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NPL의 꽃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한번 집어넣었다 빼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로서 혹은 공매일 경우 우선수익권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경공매라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소위 세탁기 돌린다고 표현하는데, 채무인수 방식은 후순위 털어내기가 어려워요. 부실을 한번 내서 터트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암코에 가서 채무인수 방식으로 채권을 사온다, 그거는 사실 법인도 필요 없어요. 법인도 필요 없고, 이제 사전에 계약을 해서 후순위를 털어내기 위해서 유암코에 계약금을 걸면 유암코에서 방어입찰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채무인수 방식은 엄밀히 따지면 대위변제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으로 많이 표현되고, 채무인수 방식은 이제 대위변제라고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결론은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소중한 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투자되어서 어떻게 질권 설정되고 담보대 설정되는지가 키포인트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떼먹는 세상이에요. 연예인 박송씨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용어 정리가 좀 확실히 되었다면 부실채권 투자 시 개인이 투자할 경우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론세일 방식의 채무인수를 진행하였는가? 그러한 지위와 자격을 갖춘 대부업체와 함께 하는가? 내가 내 돈을 투자함에 있어 돈의 명목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돈이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지급되고 그 돈은 어떻게 담보되어지는지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돈이 론
론셀 방식으로 채권 매입을 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들어갔다가 나머지 잔금은 어떻게 치러줘? 채권 양수도 계약은 잘 이루어졌는지, 은행에 동행을 하는지, 대부업체가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자본은 1도 들이지 않고 내 돈으로 계약금 납입하고 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유로 한 채권을 배당 유입한 후에 매각한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면서 사후정산 방식의 투자 수익률이 어떤가요? 라고 말밥을 풀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채권시장이. 물론 저를 만나기 전이었다. 제가 저희 JC 인베스트 대부가 정식으로 론셀 방식으로 구매한 후 고객과 합의된 구조로 수익을 정확하게 해야만 묻지마 깜깜이 투자가 아닌 거죠. 혼지 사기 유형을 조심해라. 이 부분도 좀 많은 사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봐. 예시를 위해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사고 차량을 수입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당시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정모 씨의 전 남편이고 현재는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이놈이 미국에서 사고 난 람보르기니 사진 한 장을 여러 명에게 보여줘요. 이걸 가져와서 팔면 3억인데 1억이면 가져오는 비용과 수리비가 충분하다. 투자하라. 그렇게 100억 가량을 투자를 유치합니다. 모든 통장 거래에 이용된 당시 신분은 정모 씨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입한 차량이 파란색 람보르기니 한 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오전 9시에 A캐피탈에 가서 김모 씨의 명의로 대출 터뜨리고 11시에 B캐피탈에 가서 박모 씨의 명의로 대출 터뜨리고 하루에 4-5건 정도 대출을 당시에 터뜨렸어요. 이분 덕분에 서로 경쟁하던 캐피탈사들이 차대 넘버만 있는 고급 차량의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NPL도 혹하는 물건, A급 채권이 있으면 여러 명에게 투자 유치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만큼 어느 등기에 설정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LTV 한도 내에서 1순위가 있다면 1순위의 채권 최고액까지 파악하시고 2순위로 나의 채권 최고액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등기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나의 자본을 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